자, 우리가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죠, 맞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뭘 배웠죠? 그렇죠, 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죠? 그에 대한 복습도 다 했으니까 오늘 복습을 하지 않을게. 그러면 이 전기라고 하는 녀석은 뭐 때문에 생겼죠? 어떤 녀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생겼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쌍둥이 형제의 자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뭐 전기하면서 전기력도 배웠죠. 쿨롱의 법칙 맞죠? 그렇게 해서 뭐 식이 나왔었잖아. 그러면 이 자기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 때문에 생길까? 이런 전화 같은 어떤 원인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게 뭐 자석이라든지 아니면 이 전하가 움직이는 것, 즉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면 그게 뭐야? 전류잖아. 즉 전하의 움직임, 전류가 있으면 자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전기력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 자기력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력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 자기력은 식이 너무 어려워. 비오샤발, 아유, 이름도 어렵다. 그런 사람이 법칙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는 어떤 걸로 설명을 할 거냐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할 거야. 물론 위에도 그럼 자기장이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겠어? 전기장이 있겠죠, 맞죠? 근데 이 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는 힘이다. 힘력자니까 힘이잖아. 장은 필드예요. 일렉트로닉 필드, 즉 공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힘으로도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힘이 미치는 공간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기력, 힘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기력이 조금 쉬웠고요. 여기는 자기장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자기에서는 자기장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자기장 같은 경우는 전기장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질 않거든. 그러면 뭔가 우리가 눈에 보여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게끔 선을 그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자기력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력선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 맞지? 표시가 안 되는데 이걸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나침반들이 지금 이미 표시를 하고 있어. 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을. 그럼 나침반 여기 빨간 거 있죠? 이게 앵글 나타내거든요. 앵글이 바로 자기력선의 방향, 즉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쪽이니까 한번 꺼볼까? 이런 선이 하나 나오겠네요, 맞죠? 얘는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선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럼 뭐야?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온다는 소리잖아. 얘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게 한번 해보자. N에서 나가서, 나침반 이쪽 가리키고 있으니까 N에서 나가서 나침반 이쪽 가리키네? 밑으로 가네?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맞죠? 그쵸? 그럼 밑에도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나타낸 자기력선이다.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죠? 당연히 무수히 많겠지.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쌤이 그려놓은 거야. 맞지? 얘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가서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럼 당연히 안에 더 많겠지. 그런데 이 자기력선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N에서 S로 나가게 이렇게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게 그리고, 또 얘가 끊기면 안 돼.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끊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잘 알겠어?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텅 비워두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 자석 안에도 그려줘야 돼. 족자석 안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요 밑에 것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맞죠? 끊어지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얘들은 서로 교차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가고 있는데 얘를 크로스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교차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교차가 안 돼 있죠, 맞죠? 네, 선생님, 그럼 이건 분리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도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렇게 붙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요 나타낸 걸 가지고 줄을 한번 꺼볼게요. 여기 위에 페이지는 114페이지.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자기장 속에서 납침반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뭐다? 그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고 이것을 눈에 보이게끔 연속적으로 이은 선을 바로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자기력선의 정의가 나왔죠, 맞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다. 자기력선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설명했죠. S극으로 들어가면 이걸 첫 번째 특징.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중간에 분리되거나 끊어지지 않고 설명했죠? 끊어지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서로 교차되지 않는다. 크로스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크로스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선생님 얘기해 준 거 하나 더 있잖아. 뭐 있어? 뭐 있어? 자석. 하나 적어두세요. 내부에서도 이어진다. 꼭 적어두고 외우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 그 자기력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석을 갖고 왔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전류가 흐를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자석이 아니야.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발생이 되는데 그때 자기장의 방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쌤이 방법을 알려줄 거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옆에 이 그림 보면 얘가 지금 뭐야? 얘가 도선, 전선이라고. 전선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 이렇게 세워져 있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이렇게 세워져 있어. 세워져 있는데 여기 철가루를 뿌려보니까 아니 도선은 뭐야? 전기가 흐르잖아. 전류가 흐르잖아. 맞지? 그러면 자기장이 생길 건데 이 자기장의 모양이 철가루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야. 동그랗게 맞죠? 이랬을 때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보세요. 전류는 위로도 흐를 수 있을 거고요. 전류는 아래로도 흐를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봐야 돼. 자,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뭐 잘했을 때 따봉 이렇게 하잖아. 따봉 이렇게 딱 지세요. 하나는 요렇게 네 손가락은 요렇게 지고요. 동그랗게 지고요. 한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은 요렇게 펴요. 딱 피고 얘는 동그랗게. 됐니?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도선이 직선이잖아. 얘는 동그랗고 엄지는 뭐야? 직선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직선 도선이니까 직선은 뭐야? 엄지잖아. 그러면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 그러면 얘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니? 얘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 이렇게. 맞지? 얘가 바로 뭐의 방향이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여기 나와있죠? 여기 나와있지? 전류가 이렇게 할 때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감아지는 요 방향이 바로 뭐의 방향이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알겠니? 반드시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왼손잡이는 어쩔 수 없지만 이때는 오른손을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오른손. 여기도 보니까
이제는 전류가 밑으로 오르네? 밑으로 오르네? 엄지를 밑으로 해야 되겠네? 엄지를 밑으로 하네? 엄지를 밑으로 하면 뭐가? 손이 이쪽으로 감기잖아. 이쪽으로 감기잖아. 그래. 방향이 어때? 이제는 반대. 시계 방향이 되잖아. 맞니?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보면 생각해봐. 이 도선에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약해지겠지. 맞아. 그럼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 R에는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장의 세기는 R에는 어떻게 되겠니? R이 커질 때 자기장은 작아지잖아. 즉 반비례. 얘는 반비례라고. 맞아? 그러면 이 전류는 어떨까? 전류가 세게 흐르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전류가 많이 흐르면 당연히 자기장이 세지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 전류를 보통 우리가 I라고 하거든요. I. 전류는 I입니다. I. 외워야 돼요. 거리는 우리가 R. 얘는 전류의 세기는 비례. 얘는 반비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 맞지? 그럼 요럴 때 쌤이 해볼게. 우리가 자기장은 B로 나타내요.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이지만 M은 우리 물리학에서 다른 데 많이 쓰기 때문에 아예 다른 문제를 가져와 버렸어. 얘는 뭐다? 자기장이다. 됐니? 그러면 이 자기장은 무슨 는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그 식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는 해서 어떤 식을 가르쳐주면 못 외울까봐 이렇게 합니다. 그냥 비례한다. 얘는 그냥 어떤 관계에 있다. 어떤 관계에 있느냐. R에는 반비례하니까 R은 밑으로 가야 되겠죠. 맞죠? 전류에는 비례하니까 이렇게. 오케이? 요런 기호를 쓰면 얘하고 얘는 이런 관계에 있다. R은 반비례, I는 비례. 됐니? 그럼 I는 뭐라고 했죠? 전류. R은 뭐라고 했죠? 거리. 됐니?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줄 한번 꺼볼까요? 페이지는 116페이지. 페이지는 116페이지. 여기 밑에 요거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도선의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거니까. 얘를 누가 발견했다? 앙페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뭐 앙페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방향.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 딱 지나오세요. 자, 116쪽 밑에 보면 이제는 직선이 아니라 원형 도선이 나와요. 동그랗게 만든 거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거에서 보니까 철가루가 이상하게 되네.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원형 도선의 중심 여기만 신경을 쓸 거야. 알겠니? 중심에서 자기장이 세냐 약하냐 한번 볼 거라고. 자, 그러면 봐라. 우리 아까 전에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감아지는 부분이 있고 엄지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 맞지? 그럼 지금 도선이 어때? 도선이 동그랗잖아. 그럼 아까 전에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엄지로 했었지만 상관이 없어. 얘는 전류든 자기장이든 상관이 없어. 알겠어? 순서에 상관이 없다고. 항상 엄지가 전류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그냥 동그라면 요 감아지는 네 손가락으로 하면 돼. 봐. 지금 이렇게 동그랗잖아. 맞지? 전류가 어느 쪽으로 가? 이렇게 가지. 전류가 이렇게 간다고. 동그란 걸 감아지라고. 동그란 걸 이렇게 감아지라고. 엄지가 어디를 가리키니? 엄지 어디 가리켜? 여기를 지면이라고 하면, 종이라고 하면 종이를 뚫고 나오잖아. 맞아.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이잖아. 맞니? 뚫고 나오는 방향. 근데 여기 책에서는 요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책에서는 요런 개념이야. 책에서는
이걸 아주 작은 직선 도선으로 나눠 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직선 도선에서는 뭐니? 요쪽이 얘를 봐, 얘를.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럼 음치를 전류 방향을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잖아. 그치? 그럼 이 방향이 뭐였어? 자기장 방향이었다, 야.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아니면 아예 요렇게 하나 똑같다고, 결과값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헷갈리지 말라고. 어떻게? 도선이 동그라면 그냥 동그란 걸로 감아버려. 그럼 얘가 전류의 방향이 되고 튀어나오는 이 엄지가 뭐?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고. 훨씬 쉽잖아. 맞죠? 그리고 이 보면 이렇게 지면을 튀어나오는 방향이 있고 지면을 튀어나오는 방향이 있고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들어가는 방향이지. 맞지? 얘는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지. 요거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요 그림 별표. 그리고 원형 도선도 똑같잖아. 생각해봐라. 그러면 원형 도선에서 우리가 자기장이 아까 전에 우리 자기장이라고 했잖아.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당연히 거리.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 거리는 뭐라고 했어? 중심에서라고 했잖아. 중심에서 이 도선까지 거리. 다 일정하잖아. 반지름이니까. 맞지? 그럼 얘는 도선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 즉 거리고, 얘는 뭐가 되겠어? 전류가 되겠죠? 아까 식하고 똑같잖아. 어려운 거 없죠? 좋습니다. 그럼 뭐 줄 한번 꺼봐야 되겠지. 줄 어떻게 꺼볼까? 여기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이 만드는 원의 반지름이 반비례하다. 뭐 그냥 전류의 비례, 거리의 반비례. 뭘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놔. 그리고 요 방향, 자기장의 방향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까 전에 이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는 원형 도선을 여러 번 원형 도선을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느냐? 도선을 여러 번 해가지고 여러 개 해가지고 원통 모양으로 만든 걸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해요. 그러면 도선이 여러 번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겠지. 벌레가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든 거야. 어떤 쓰임새가 있는 거야. 그럼 이랬을 경우에는 똑같잖아.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아까 원형 도선은 여기 안에 가운데만 우리가 시선이 가 있거든. 여기가 중요해. 봐라.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 동그란 게 나오면 이렇게 감으라 했지. 전류 방향으로 감으라 했지. 이렇게 감으라 했지. 감으면 어느 방향이냐? 엄지가 어디를 가리키니? 이쪽이잖아. 쉽지.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야. 그럼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흐르면 이쪽이겠지. 엄지 이쪽. 맞아. 안 어렵지? 오른손 잘 쓰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요게 다릅니다. 이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는 는이라고 쓰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자기장은 뭐에 관련이 있느냐? 이제는 이제 거리는 다 일정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거리 개념이 없어지고요. 뭐 몇 번 감았느냐? 1m당 몇 번 감았느냐? 요걸 n이라고 해요. n. 몇 번 감았느냐? 몇 번 감았느냐? 횟수가 몇 번이냐? 넘버. 그리고 뭐겠어? 전류는 당연히 나와야지. 맞죠? 요 두 개에 비례하죠. 왜? 아니, 많이 감을수록 얘는 커질 거 아니야. 비례관계잖아. 전류가 세면 셀수록 커질 거 아니야. 맞니?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잘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줄 한번 꺼볼까? 여기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의 비례, 그리고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수의 비례. 요 녀석 있죠? 가문수. 얘가 n이라는 소리예요. 여긴 단위 길이라고 했지만 단위 길이는 1m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1m당 코일의 감운수 몇 번 감았느냐 요거에 비례한다. 됐나요? 그 옆에 이제는 이런 자기장은 어디에 쓰이느냐? 자기부상열차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KTX 알잖아. 엄청 많은 열차. 얘도 자기장, 자기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예요. 또 이 자기장을 이용하는 얘가 뭐 있느냐? 여기 우리 자동차,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건데, 자동차 연료가 얼마만큼 남아있느냐? MT. 여기 가면, 연료가 없어요. 채워주세요. 여긴 풀. 연료 많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때 이 바늘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때도 자석이 있고, 자기장을 이용합니다. 자기장. 맞아요? 얘도 자기장을 이용한 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스피커 있잖아. 스피커도 자기장을 이용합니다. 자기장. 여기 보면 자석이 달려있고 여기 코일을 감아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면서 이 진동판을 진동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게 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지. 스피커도 뭐다? 자기장을 이용하는 녀석이다. 자, 또 뭐가 있느냐? 우리 그 병원에 약간 좀 아팠을 때 아프다고 해서 다 배를 가릴 수는 없잖아. 그게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아프다고 배 다 가르면 그게 안 되지, 맞지? 그래서 배를 가르지 않고도 이제 내부를 볼 수 있는 게 엑스레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보다 좀 더 정확한 게 있어요. 그게 MRI라고 해요. 자기 공명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코일이 많이 감겨 있는 곳에 사람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몸 내부를 이제 영상으로, 그래, 이미징이라고 돼 있죠, 맞죠? 마그네틱 리소넌스 이미징이라고 돼 있죠, 맞죠? 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 MRI 하는 것도 자기장을 이용합니다. 이 얘들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이제는 직선 전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장이 두 개가 있겠죠. A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고 B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합해주거나 빼주거나 해야 되겠죠. 맞죠? 일단은 P점, O점, Q점. O는 두 개 중심이래. 그리고 I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럼 봐라.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원형이 없으니까 이쪽은 이제 엄지를 전류 방향을 하면 되잖아. 어디로 감겨? 위쪽은 어디로 감겨? 이렇게 감기잖아. 이렇게 감기잖아. 맞지? A에 의해서는 얘는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고 여기서 나오는 방향이지, 맞지? 그리고 B에 의해서는 똑같지. 거리만 멀 뿐 나오는 방향이잖아, 맞지? 가면 P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가 될까?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 맞나요? Q에서는, Q는 이제 반대지. Q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 안 도는 거니까 어느 방향이야? 어느 방향이야? 그래, A에 의해서도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 여기 B에 의해서도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맞죠?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O는 볼까? O는 얘는 이렇게 위에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맞죠? B에 의해서는 B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이네요. 맞아. 근데 똑같이 전류 I가 흐르니까 하나는 전기장이 들어가고 하나는 전기장이 나와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럼 그 두 개를 합치면 얼마 되겠어? 전기장은 0이 되겠죠? 맞나요?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손을 이용해서 어느 방향인지,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잘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은 끝이고요. 이번 시간 좀 쉬웠죠? 맞죠? 선생님이 좀 짧게 한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숙제가 있다 보니까 방금 그 필기 선생님 아까 전에 줄 거 둔 거 필기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어? 앞쪽에 전기에 관련돼 있는 문제들 풀어오라 그랬죠? 반드시 풀어오세요. 자, 수고했습니다.